뒷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변론을 받았던 변호사가 탄핵 과정 그리고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그 뒷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내서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목을 좀 한번 살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에 첫 피의자 조사 때 흐느끼면서 이런 말을 했었다라는 뒷이야기를 공개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밤잠 설쳐가면서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을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흐느껴서 조사가 잠시 중단됐었다. 이 책을 펴낸 최명성 변호사의 당시 복귀 내용은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조사가 잠시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이 너무 억울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백 박사님,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저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때 당시에 이제 뒷이야기가 지금 뒤늦게 좀 알려졌다라는 차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더러운 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박 전 대통령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뇌물에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10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뇌물이라는 것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서 대기업이 돈을 받게 되고 결국 그 과정에서 기업의 모종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걸 갖고 이제 과거에 재판 과정에서 묵시적 청탁이다라고 1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최명성 변호사가 지어낸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탄핵 과정에 있었던 내밀한 이야기들을 밖으로 좀 끄집어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벌써 2년이 거의 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관계자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삼성이었습니다. 예. 이 더러운 돈이라고 해당되는 건 결국은 삼성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돈을 투원하게 되고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도 삼성이 말 등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움을 줬다. 이게 이제 뇌물로 엮여 들어가게 되는 핵심 고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물 중에 하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곳곳마다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인 점을 봐서 이 당시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나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최명성 변호사는 주장하게 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결국은 사형 등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되지만 그 뒤로 사면을 받게 돼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거든요. 한 2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조명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마 최명선 변호사가 이 같은 책을 써내려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책에서 공개하는데요. 그 대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형제 자매도 청와대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얘기를 했더라. 그러니까 밤낮으로 보고서만 봤다. 박 전 대통령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최명성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면서 독신이었던 점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각종 루머로 표출이 됐다. 박용진 의원. 글쎄요. 최명성 변호사는 본인이 변론을 맡았던 당사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또 동정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법률적으로는 이미 아까 우리 김병민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뇌물 그리고 제3자를 통한 수수 이런 것들이 1심, 2심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을 준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금 뭐 대통령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1심, 2심을 통해 가지고요. 그 뇌물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크게 받았던 것 하나가 이제 무죄로 끝났을 뿐이지 돈을 준 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법정이 아닌 법정 바깥에서 이 변호사 계신데 제가 법정이 아닌 법정 바깥에서 저렇게 또 다른 변론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큰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이미 법률적으로는 유죄가 이미 확실하게 이제 끝났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이려고 하시는 우리 김병희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정치적인 사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면을 주는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의 의사와 반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정부와 그 대통령이 갖는 정책 타격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다 끝나지 않았고 그와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아직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사면을 얘기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성급한 얘기일 뿐이고요. 최 변호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개인적인 소감문을 그냥 발표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탄핵의 뒷과정, 그 변론의 뒷이야기 살펴봤습니다.